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계절의 여왕 5월 첫 방송입니다. 그런데 벌써 5월 4일 새벽입니다. 지훈석입니다. 어제 한덕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론스타와 정관예우 질문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고액을 받고 고문으로 있었던 이력으로 다시 공직에 나서는 걸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그건 의회 소수 정당의 배경인 윤석열 당선인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청문회 대전에서 이 야당이 될 민주당은 한호철 낙마의 총력전을 벌일 태세입니다.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입니다.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게는 여러 의혹이 좀 따라붙고 있죠. 그래서 이번 조각에 큰 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불이 좁은 탓일까요? 아니면 검증을 잘못한 걸까요? 솔직히 저라면 벌써 사퇴했을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은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임명을 밀어붙일까요?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벌써 한 달째 검수완박 전국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키워드 검색량은 검수완박이 3주째 윤석열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은 지방선거보다도 9.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어제 보도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초록색이 바로 검수완박 검색량이며 보라색이 윤석열 검색량 그리고 주황색이 지방선거입니다. 차이가 크죠. 검수완박은 이 문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동안 저질렀던 범죄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밀어붙인 입법 폭주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언론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을 뭐라고 비꼬는지 알게 하는 걸까요? 심지어 한겨레도 비꼬고 있습니다. 막장 또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칠면피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쇠로 된 얼굴 피부 말입니다. 새로 된 이게 얼굴이 피부, 칠면피. 도둑놈 신부라는 말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화를 했다는 허울을 덮어쓴 채 온갖 보상과 이익 그리고 이권을 챙긴 자들이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탈을 쓴 몰입애들이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헌법 파괴, 날강도 짓을 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문재인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70년 헌법 정신인 검찰 법원 양축의 형사사법 체계를 박살내는 것보다 중요한가요? 문재인이 공포할 마지막 법률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법률이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정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준 것을 뇌물이라며 그 뇌물을 받았다며 감옥에 치는 것으로 출범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언론은 뭐가 두려워 검수완박 탈주국을 벌이느냐고 권력을 승토합니다. 그 권력은 일주일 남은 바로 지금 쥐고 있는 권력입니다. 대선의 패배에 내일이면 권력을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런 무법적인 권력 남용을 향하는데 만약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가장 심각했던 건 임대차 3법입니다. 수많은 폭정 가운데 문재인이 저지른 수많은 폭정 가운데 대선 패배 최대 실적을 꼽자면 임대차 3법입니다.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고 이 귀족노조의 힘만 키운 노동 3법은 사실 당시 야당 당대표였던 김종인도 찬성했으니 솔직히 속이 타는 이들은 서민 노동자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입니다. 2년 전 패스트트랙 입법으로 저질렀던 공수처법도 지금은 코미디가 됐습니다. 공수처법이 어떤 법입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상급 이상 공무원 비리가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4급은
검찰, 5급 이하는 경찰. 그렇게 나눠놨죠. 그러나 출범한 지 1년 4개월 동안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한 고위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작년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이 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 공수처는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이재명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인데 말입니다. 공수처는 광역단체장 이상의 수사 대상인데 이 대장동이 성남시장 때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했던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는커녕 고급 일자리만 늘린 셈입니다.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떤가요? 국민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수완박을 해서 자신들은 살겠다고 지금 이런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에 권력을 곧 이양할 문재인은 남의 일처럼 행동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걸었던 공약과 달리 철저히 기자들과 담을 쌓았던 문재인입니다. 재임 기간 안에 기자회견은 통틀어서 1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재인과 손석희와의 대담은 정말 내로남불의 결정판 쇼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은 자화자찬 아니면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트럼프와 자신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5년간의 평화는 어디 날아가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지난 5년간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문재인은 그 대담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답변을 3번이나 거부하다가 한동훈이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말을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의를 특정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을 편하게 들먹이면 안 된다. 도대체 지금까지 정의를 독점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방송에서 독재자들과 정상배들이 가장 많이 들먹이는 말 중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국민이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생각대로 그렇게들 말하죠. 그 국민을 가장 많이 들먹인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문제는 과연 취임사에서 말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정반대했습니다. 기회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독점했고 과정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불공정으로 시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곧 정의의 독점이었습니다. 정적 박근혜는 5년간이나 감옥에 쳐넣어두고 이명박에게는 노골적인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진 자신들은 헌법을 파괴하는 검수완박을 해서라도 살아남겠다. 이 무슨 뻔뻔한 작태입니까? 정말 국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30일 국회는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도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제적 177인 중에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배현진. 이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죠. 이 배현진은 국회의장 박병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 그게 삿대질이냐 아니냐 또 논란이 벌어졌죠. 박병석은 오불관은 곧이어 검찰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형동 이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지만 그 또한 반대를 위한 형식에 그쳤습니다. 야당은 무기력했습니다. 아니 야당도 쇼를 벌였습니다. 이준석부터
권성동까지 함께 야합을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로드맵대로 필리버스터도 자정이 되자 종료됐습니다. 이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까? 놀라운 건 검수완박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는 의원이 몇 안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안이 있고 박병석 중재안이 있고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있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뒤에 정의당에서 낸 의견에 따라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표결에 붙여진 검수완박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심지어 언론 보도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검수범벅법이라는 자주맞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걸 대충 정리해보니 이렇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됐습니다. 그들도 낯짝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부패경제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찰 수사 범위의 예시로 해석이 되니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이 검수완박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그래 윤석열 정부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입니다. 둘째, 3개월로 되어 있었던 직접 수사를 하던 검찰 사건이 존치시한의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셋째,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성의 제한이 있는 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일성 제한이 그대로 있다면 예컨대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은 검찰이 공범의 존재나 다른 혐의를 찾아내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자가 강간 혐의까지 발견되는데도 검찰은 더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발인은 이의신청 자격도 없습니다. 검찰청법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면 오늘 처리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이처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영향을 민주당은 생각하지 않은 걸까요? 검찰이 별건 수사를 맡겠다는 게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 된 것입니다. 언론은 문재인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이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제로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제 검수완박법이 공포되면 검찰은 앞으로 부패경제범죄 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중인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FC 사건, 이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를 했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 범죄는 대형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쪼개서 진실규명은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나라를 흔들 또 하나의 게이트인 재판거래 의혹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이제 경찰의 몫입니다. 바로 공무원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경찰이 전현직 대법관들을 소환해서 재판거래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문재인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그리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수사들도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역시 공무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역시 부패의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만약 세간의 의혹대로 실제 문재인이 이 사건이 연루되었다면 이 역시 권력의 부패 사건입니다. 그러니 타이 이사제 사건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이 문제는 또 다른 여야 충돌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민심을 이길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민심이 천시입니다. 이걸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들끓으면 아마도 윤석열은 상설특검이라는 칼을 빼들 것입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그리고 문재인에 따라붙을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또 있습니다. 이 재판거래 의혹은 특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5월 3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바로 공포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정부로 송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이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안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당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로봇이며 그래 시킨 대로 다 하며, 둘째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안만은 문재인 임기 안에 공포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윤호중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누가 전달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4월 29일 출입기자단에게 공지한 다음 국무회의 일정은 3일 오전 개최입니다. 과연 문재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윤석열 인수위 측 반응은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로써 이 74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과 법원을 양축으로 하는 형사사법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일을, 그런 쿠데타를 국민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공청회 한 번 없이 하루아침에 벌인 것입니다.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말입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언론은 잠재적 피의자가 벌이는 탈주곡의 최종판이라고 썼습니다. 그 잠재적 피의자가 누굴 가리키는지는 국민 모두가 압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2019년과 2020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한 뒤에 정의로운 세상이 왔다는 말을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그 정의는 어디 갔는가요? 그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결국 정의라는 것입니까? 대중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미 게이트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이재명이 그분이냐 아니냐, 바로 그 문제죠. 이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은 몇 달 동안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대형 사건인데, 이 김호수 검찰이 뭉개고 누르고 한 끝에 민간업자 몇 명을 기소한 뒤 사실상 캐비넷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그 민간업자 꾼들이 재판에서, 그래 사기꾼들이 재판에서 이재명과 최윤길 그리고 유동규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각본을 짜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4월 29일 유동규 등의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에 대해 첫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은 천화동인 5호 정영학이 꾼들이 두목 김만배 등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성한 6개 녹음 파일 중에 2012년 9월 7일 천화동인 4호 남욱과 정영학이 나눈 대화에서 남욱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남시 내부적으로 결합개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짜고 반대하고 이재명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는 김만배형도 의회가 열리면 정리하면 되는데 대장동 가는 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가는 법,
그리고 2번은 민관 합동, 그리고 3번은 민영. 근데 세 가지 중에 너희는 2번 민관 원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도 했습니다. 남욱이한 그 다음의 말은 충격적입니다. 윤모 대표가 이 모든 각을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거라서 나는 직접 개입 못해서 잘 모르지만 거기 더 많은 게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최윤길은 2013년 2월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 도계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죠. 그해 9월 성남시가 100% 출자를 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은 2014년 12월 기존 공영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욱의 저 말이 있는데도, 저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은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거부는 검수완박 진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재인 국정 긍정평가 45%,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긍정평가 43%,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26일부터 28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직무 부정평가 이후 1위는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리고 2위가 인사입니다. 오늘 또 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됩니다. 이 공사를 구분할 줄 안다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안다면 스스로 제발 문제된 인사는 물러났으면 합니다. 자중자애는 무려 선비가 행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